이제 목표물을 다 가격했다. 네. 일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겠다. 언제 내가 원할 때. 내가 보니까 트럼프가 원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란이 원할 때 끝나게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키를 이란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견고한 체제가 지금 확립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협하던 혁명 이후 최대 위기였는데 반체제 민주 인권 시현을 완전히 잠재워 버렸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하면서 세계 유가를 15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아랍 국가들이 미군이 있는 한 우리 안보는 없고 그 안보가 없으면 뭐 사우디 2030을 비롯한 미래 전략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걸프 국가의 관계도 이제 재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란이 미국이 정신 승리할 수 없는 게 네. 결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야만 이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란이 완벽하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마음을 먹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끝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뢰는 사실 한두 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심리적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기뢰가 있다고 예측되면 확인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있다고 하면은 배가 안 지나갈 거고 보험료가 급등하면은 그걸로서는 이란은 충분한 효과를 우리 이란 외무장관이 유가는 200달러가 갈 수 있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게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장기적인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 기뢰를 지금 이제 마지막 카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때문에 크게 물렸고요. 이 유가는 민심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은 중간 선거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힐 겁니다. 비료인데요. 비료. 예, 그 LNG에서 비료의 그렇지. 재료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 중동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이 파종기거든요. 미국의 판벨트에 있는 농민들이 비료를 사서 파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판벨트 농민들은 저 트럼프 때문에 대두로 한번 크게 그렇죠.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당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비료 때문에 또 당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 중간 선거는 물 건너가는 거죠. 트럼프가 중간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잠깐 오른다. 그러나 완전히 제압하면 확 떨어진다는 게 자기 생각인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첨단 무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냐면 중국 히토류를 중히토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첨단 무기에는 중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사드까지 반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와버린 거예요. 싸도 그거 다 가져갔대. 우리가 싫다는데 갖다 놔갖고 우리가 나간 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유가보다도 비료, 세계 최대 질소 비료 공장이 카타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석유는 뭐 한 20% 정도라 그러잖아요. 질소 비료는 호르무즈 해협을 한 3분의 1 이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로서는 선거 전략에서는 석유보다는 이 비료 문제가 더 시급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몰랐을 거예요 트럼프는. 이란이 또 하나 호기인 것은 그 걸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안보 수장을 했고 주미 대사를 지냈던 양반이 엊그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은 사우디는 이전부터 그걸 노리고 지난해에 파키스탄하고 군사 협정을 했거든요.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란으로 공격당하는데 미국은 방어해주지 않고 심지어 지금은 미국은 자기네들만 쏙 빠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옛날과 달리 갈라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국내의 여론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걸 여지껏 단 한 번도 이스라엘 편 안 썼던 적이 없는데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미군 기지가 있는 것만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미군 기지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네. 저기 안철수 씨가 얘기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우리를 때릴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절대로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중동 국가들 그걸 뼈저리게 뼈저리게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어저께도 UAE 아랍에미레이트 외무장관도 딱 우리는 이란이 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미국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에는 그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더 가속화시킬 결국 더 것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미국의 패권의 약화가
확실하게 확인되는 상황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랄산이 그리고 내가 원유 제재가 없었어요. 보니까 유가가 폭등했는데 전쟁 전 대비 70%가 올랐어요. 와. 우랄산이 이제 다른 유가에 비해서 조금 낮긴 한데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재정 수입에서 여유를 좀 갖게 됐고 전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게 됐고 게다가 미국 제재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러시아산 제재 수혜자 맞네. 그렇죠.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완화시켜줬죠.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렸는데 다시 때리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풀리면 풀리는 그러니까 거지. 인도한테 풀어줄게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는 중단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 제재 푼 것은 미국의 권위를 실질시키는데 또 한 큰 몫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27년부터 러시아 수입을 일절 수입 안 하기로 지금 계례를 해놓은 그래서 상태거든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었는데.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이걸 풀어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그렇지. 어떤 나라로 보이겠어요? 러시아에서 LNG 그대로 받아가지고 파이프로 받아가지고 예. 독일이 그렇게 컸었는데 그 자르고 나서는 전력난을 겪을 정도였거든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완전히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고무가 된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유럽 시장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럼 유럽에게 열려 있다. 너희가 정치적인 압력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우리와 거래를 할 거면 우리는 공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파트너들에게만 공급하겠다라고 이게 아예 유럽은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참 미울 거예요. 대서양 동맹이 큰 위기고요. 네. 이 브릭스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글로벌 사우스가 옛날에 소위 말하는 후진국들의 연합체에 비해서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 부국들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한 거. 그러니까 이걸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그 옛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트럼프 걱정이 이게 이제 결국 미국의 바깥에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도 새게 돼 있는데 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많이 했다잖아요. 검찰총장 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왜 대통령이 돼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트럼프는 지금도 그 얘기를 얘기해요. 내가 왜 못하는 일이 이렇게 짜증이 엄청나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국내로 가져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중간 선거를 어떻게 만들 거다.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극단적인 건 뭘 할까 그게 걱정이죠. 그게 바로 그게 그 말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거든요. 국무회의 때 미국이 나가더라도 미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미국이 나가더라도 우리끼리 지킬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물론 그런 징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고 그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 다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국가안보전략 때 중동에서 거의 떠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는 이번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이렇게 되나면 다시는 중동을 안 볼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들었으면 오바마 바이든하고 계속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계속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스라엘 비판 세력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의 가자 학살 이런 것들이 진행하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도 중동 이스라엘과 관계가 옛날 같이 안 될 겁니다. 중국만이 지금 보면 이란에게 뭔가를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으로부터도 뭔가 이란이 제시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달 말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딜이 나오지 않으면 이 전쟁은 어쩌면 상당히 길게 장기전으로 갈 근데 수밖에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